지금 국회 법사위에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가보죠. 오늘 이 조사청문회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부끄러운 조사청문회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조사청문회는 지금이라도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조사 청문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중지시킵니까?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위원장 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313호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이 진행상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하세요.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검찰이 조용히 하세요.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요?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경고하세요.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적이고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쭉 보셨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법정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네. 지금 일단 국회라는 공간을 가지고 와서 더군다나 또 반대되는 어떤 논거나 어떤 이유들을 대지 않고 사실상 일방적인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이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지 뭐하러 저렇게 국회에 불려 나와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월권을 하신 건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이미 1심에서 예.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겁니다. 법적인 다툼이 끝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항소심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이제 진행돼야 될 법적인 치열한 것인데 마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됐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이 위원장이라는 어떤 이 권한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면 좀 전에 이야기하자면 이 진행을 위한 거다는 이야기하는데 저 내용을 보면 결국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를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저런 증언을 탄핵해 줄 수 있는 다른 증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증인들은 하나도 또 출석시키지 없어요. 않았어요. 그래 놔놓고 본인들의 유리한 증인들만 나와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글쎄요. 저게 과연 청문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민주당 측, 즉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을 그냥 듣는 자리일까요? 예. 조심스럽습니다. 예. 사실 오늘 자리는 대한민국의 검사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게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건지 이걸 조사하는 자리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정작 1심 법원도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화영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자리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박용철 씨, 안부수,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2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주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자,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이 검찰청 술파티 의혹 재차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 자리에서
이화영 씨의 주장을 반박할 증인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술 파티가 있었다는 장소가 지금 들으신 대로 1313호 검사실 앞에 있는 뭐 창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변호인은 그게 아니라 영상 녹화실이었다라고 말을 바꿨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또 일방적으로 지금 이제 본인 즉 그 보부장 검사 박 부부장 검사는 국내에 없어서 예.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또 더군다나 이게 뭐 시간을 주어져서 몇 분간의 어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진행이라는 명목으로 카운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저걸 속기록에 모여서 저걸 어디에 쓸까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뭐 변호사님 계십니다만은 공판 중심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저런 문제는 본인의 재판에서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부당하게 했다는 것을 판사 앞에서 정언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지금 잘못돼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저 이화영 피해자의 말, 몇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러면 이래서 탄핵한다라고 하면 탄핵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해야 될 얘기와 실제로 탄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민주당이 과연 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즉 탄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벼운 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차적으로 뭐 부부장 검사나 어떤 검사들이 지청해서 뭐 연어를 갖고 왔다, 짜장면을 갖고 왔다, 술 파티를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법원 안에서 법원 행정처라든지 검찰청 안에서 견책을 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의 어떤 낮은 단계의 수순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보는 즉 법사위에서 저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몇 사람 의견 듣고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이것이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